자, 이제 11차 시 할 차례고요. 교과서 120에서 125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소단은 있죠.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이어지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에너지와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웠었고, 오늘은 이제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탄소는 원소 기호로 C죠. 이건 원자 번호 6번이고요. 보통은 이제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전자 6개 이렇게 이루어진 원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탄소가 이제 단일 원자 형태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자 형태,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면서 지구에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탄소가 중요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화합물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게 온실가스에도 이제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순환이기 때문에 딱히 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먼저 해보면 되는데 우선 화산 분출부터 한번 저는 보도록 할게요. 자, 화산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요 녀석이 같이 분출됩니다. 이게 뭔가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입니다. 대표적인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온실가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분출이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온도가 잠깐 내려갑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화산재 때문에 햇볕이 가려져 가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내려갔다가, 근데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는 또 온실가스로 작용하면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를 쓰면 또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제 탄소가 이동하는 예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 중에는 주로 이산화탄소와 일부 메테인 형태로 탄소가 포함된 분자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왼쪽에 한번 보면 화석연료의 연소 있죠. 연소라는 것은 아주 빨리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석연료에 있는 탄소가 산소하고 만나서 CO2 형태가 되어서 또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것도 화산 분출과 함께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 지구가 온난화 온실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서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좀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걸 또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이제 화석연료는 화학 에너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연소 과정에서 빛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건 요겁니다.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 유도로 전기를 얻어내는 과정은 2학기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면 물리학원을 선택하면 즐겁게 배울 수가 있겠죠. 꽤 많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1등급이 2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1명이었는데 이제 2명이 되었어요. 9등급은 또 2명밖에 안 되고 1등급은 2명이나 되고 그런. 저 고를 때가 아닙니다. 이제 봐야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식물하고 이제 소하고 보이죠? 요 생물권하고 기권 사이에도 요 탄소가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동을 하는데요. 일단 광합성 먼저 설명해 볼까요? 광합성은 식물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포도당이 대표적인 유기화합물입니다. 탄소가 포함된. 근데 그 포도당을 만들 때 그 탄소는 그럼 어디서 가져오냐? 요 대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에서 그 탄소를 가져옵니다. 그 재료죠, 재료. 포도당을 만들 재료. 거기에다가 이제 에너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어째 보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는 요 식물을 소가 뜯어먹죠. 뜯어먹고 얘가 또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을 하는 과정이 결국에 동물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보면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몸에 있는 탄소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얻어내고 몸에 있는 탄소하고 대기 중에 있는 산소는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 계속 탄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점심 때 많이 섭취해 놨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밥 음식에 이제 탄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탄소가 포함된 각종 영양분들은 이제 보통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하는 과정은 결국에 탄소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하고 요 소하고 요거는 둘 다 공통점이 생명이잖아요. 생물이니까 언젠가는 돼지겠죠? 아니죠. 돼지 아니고 소죠. 오늘은 별로 준비한 게 많이 없습니다.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죽으면 또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서서히 변형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화석연료예요. 그래서 화석연료가 생성되는 과정은 탄소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따지고 올라가 보면 결국에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도 광합성에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태양 에너지로부터 그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석연료를 채취해서 또 그 연소시키면 또 직권에서 다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그림의 가운데쯤 보면은 또 바다하고 요 대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요것도 이제 한번 보면 요 바다에 있는 탄소는요, 여러분 뭐를 떠올리면 되냐면 그 콜라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콜라가 탄산 음료잖아요. 그 안에 탄소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처럼 바다에는 탄소가 탄산 이온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김 빠진 콜라 먹어봤어요? 맛있죠? 시원할 때 먹으면 적당히 좀 김 빠진 게 난 맛있던데 너무 톡 쏘는 것보다. 근데 이 콜라를 슈퍼에서 샀는데 냉장고에 있는 걸 안 사고 그냥 상온에 있는 걸 사면 되게 빵빵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눌러보면. 그 이유가 콜라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용액이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아니네요. 상황이. 어쨌든 그 이산화탄소 입장에서 보면 그 물에 녹는 용해도 있잖아요. 용해가 되는 정도가 오히려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그 콜라 안에 잘 안 녹아 들어가려고 해요. 용해도가 낮아서. 그럼 기체 상태로 콜라 밖에 존재하면 걔네들이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콜라병 안에 가두고 있으니까 이게 빵빵한 겁니다. 근데 그걸 냉장고에 다시 넣으면 그 안에 기체 상태로 있던 이산화탄소가 콜라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덜 빵빵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바닷물에 있는 탄산 이온 형태의 탄소가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바닷물의 온도도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용해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 빠진 콜라처럼 콜라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바닷물에서 탄소 이온이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대기중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때 기온 상승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면 계속 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게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럼 대규모의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잖아요. 방출이 되는데 다행인 것은 그 화산재에 의해서 햇볕이 가려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그럼 용해도는 증가하게 되죠. 용해도는 증가하게 돼서 이제 화산 분출에 의해서 빠져나왔던 대량의 이산화탄소 중에서 많은 양이 다시 바닷물로 녹아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자연적으로 조절 작용을 하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바다에 있는 탄소 이온은 또 기권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밑에는 또 땅이 있잖아요. 요 땅 속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요 탄산 이온이 칼슘 이온하고 결합을 해가지고요. 요 칼슘 이온은 뭐 생선뼈 같은 데 있겠죠, 많이. 바닷물에 암석에도 많이 존재를 할 거고요. 이 탄산 이온하고 칼슘 이온이 만나서 반응을 하면 탄산염이 됩니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고체죠. 고체. 그래서 이게 이제 땅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탄산염이 오랜 시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이 바다 속에 있는 땅에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압력을 받고 이렇게 결합을 하고 모아지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석회암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탄소의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석회암 형태로 존재합니다. 석회암에 가장 많은 탄소가 들어있어요. 약간 돈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그 기권에는 이산화탄소가 한 750원 있다라고 치면 생물권에 한 2,000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바닷물에 37,400원이 있어요. 근데 석회암을 비롯한 직권에는 얼마나 있느냐? 6억 원이 있습니다. 6억 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탄소는 직권의 석회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요게 땅에 6억 원이 있으면은 대기 중에는 750원, 생명체에는 2,000원, 바닷물에는 37,4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은 그 석회암 형태로 탄소가 존재합니다. 근데 얘네가 또 멘틀로 하강해서 마그마가 되어가지고 화산 분출을 통해서 또 대기로 방출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똘똘마리로 이제 탄소가 계속 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그 양이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 편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각각의 이제 그 권역에서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주로 존재하냐? 요 기권에서는 총 한 750원 정도 있는데 이산화탄소로 대부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메테인 형태로 메테인이라는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고요. 수권에는 이제 37,400원 정도 있는데 그 탄산음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직권에 제일 많죠. 6억 원 정도. 6억 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석회암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화석연료로 존재합니다. 요게 합쳐서 이제 6억 원 정도 있고요. 생물권에도 제법 많아요. 2,000원 정도 됩니다. 기권보다는 많죠. 이건 유기화합물로 존재합니다. 옛날에 그 유기화합물과 탄소화합물에 이 되게 유사하거든요. 탄소화합물, 유기화합물. 근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유기화학 학점을 D를 받아가지고 잘 못했습니다.
지문 노트에 적기 좋겠네요, 그죠? 유기화합물하고 탄소화합물의 차이점,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의 뭐 차이점, 공통점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언급한 지문은 이제 또 여러 개가 숙제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유니크하지는 못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다.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이 있으면 탄소화합물이 있으면 그 행성에 이제 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유기화합물로 포도당, 포도에 많이 들어있는 당이라고 해서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농담 아니고요. 진짜로. 그다음에 골격에도 탄소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탄소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있는 그림 한번 잠깐 볼게요. 요게 6억 원이에요. 석회암 형태로 거의 대부분 탄소가 존재하고요, 지구상에서.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 한 2,000원 정도. 이게 포도당. 이게 이제 광합성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햇볕을 많이 쬐야지 과일은 달잖아요. 그게 이제 광합성을 많이 해가지고 포도당을 많이 합성하니까 당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다음 화석연료도 이제 탄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소가 부족하면 이제 이걸로 안 되면 요 탄소를 집어 먹거나 요 석회암을 집어 먹으면 몸에 탄소를 공급할 수는 있는데 계속 공급은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2019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2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에 일어나는 탄소 순환의 일부를 표는 2부가 아닌 탄소 순환의 일을 나타낸 겁니다. 1부, 2부. 하나를 냈었는데. 가나다는 직권, 기권, 수권 중 하나입니다. 한번 채워볼게요. 자, A는 광합성인데요. 광합성은 탄소가 어디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햇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의 포도당이 되는 과정입니다. B는 다가 뭔지 모르니까 아직 모르겠고요. C는 화석연료의 생성이에요. 화석연료의 생성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에서 이제 화석연료로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탄산염의 생성이에요. 염은 고체입니다. 탄산염은 탄산이온하고 칼슘이온이 결합해서 탄산염이 되는 거예요. 탄산이온은 탄산음료 생각하라고 했죠. 그럼 어디서? 수권에서 직권으로 탄산이온에서 탄산염의 형태로 궁극적으로 이제 석회암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이제 직권에서 기권으로 향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두 가지 정도 있겠죠. 화산 분출하고 화석연료의 연소. 요게 이제 B의 예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면 나는 수권이다, 맞죠? 아니죠. 나는 생물권이죠. 미안합니다. 나는 수권이고 나는 생물권이고. 자, 니은 호흡은 B에 해당한다 했는데 B는 뭐 땅이 호흡해가지고 막 그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변하는 예고 B의 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산 불출이나 뭐 화석연료 연소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다에서는 직권에서는 탄소가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 아니죠? 무슨 형태로? 석회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D만 기어서 1번이 기었던 문제였다. 자, 넘어가서 2021년 3월 고2 지구학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과 이동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기권이 751대, 생물권이 2000, 수권이 37,400, 직권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6억 정도니까 직권의 대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화석연료의 연소로 탄소가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죠. 화석연료는 직권에 있는 거고 이산화탄소 발생해서 기권으로 이동합니다. 그 지구의 탄소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 직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권하면 안 되고요. 디귿.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용해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김 빠진 콜라 생각하면 됩니다. 용해도가 감소해서 콜라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니까 A는 그 거꾸로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A 과정은 오히려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